어, 채팅창에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영상이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런 경우 꼭 적어주시고요. 갑자기 안 들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다시 새로 고침하시면 다시 들어오시면은 해결되는 문제긴 합니다. 제가 요틀로 지금 웨비나 거의 1년째 하고 있는데 매번 확인은 합니다. 매번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옆에다가 보시면 채팅창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드리기도 하고, 어머님들도 또 아버님들도 또 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 또 학생들이 이런 웨비나를 잘 안 보긴 하는데, 학생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면 옆에 질문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보면서 계속 체크하니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늘 12월 10일, 네, 안 들리시는 경우 대부분 디바이스의 문제이신 경우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인, 또 안 들리셔서 써드려야겠다. 다시 들어오시면 디바이스 볼륨을 확인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웨비나라는 게 사실 듣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시다 보면은 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또 볼일을 보실 수도 있는데 라디오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 많은 또 요거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슬라이드보다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들으시는 게 더 나으실 거고요. 웨비나 제 웨비나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꽤 되실 거고 뭐 오프라인 설명회라든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 프린스턴 리뷰라는 곳의 대표로 있는 강철호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는 드리지만 정확하게는요. 저는 프린스턴 리뷰 아시아를 운영하는 ST 플리머스라는 법인의 대표고요. 저는 동시에 대한 펜싱협회 부회장이고요. 그리고 러닝보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버드 캠프라고 하는 하버드와 아시아에서 하는 유일한 계약을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UC 리버사이드라는 학교에 오프라인 수업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저는 내년 초부터 획득을 하게 됩니다. 뭐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많은 만큼 드릴 말씀도 많고요. 잘 안 들리시나요? 아이고 이게 안 들리시면 안 되는데 혹시 들리면 들린다고 좀 적어주시면 조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안 들리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좀 골치 아프거든요. 사실 웨비나는 이게 들으시는 게 중요한데 네, 한번 적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테니까요. 혹시 좀 문제가 있으시면 계속 좀 적어주시고, 다시 위에 말씀드린 대로 들어갔다 나가시거나 하면은 좀 괜찮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입시의 모든 걸 바꾼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알고 있어요. 뭐, 겨울 특강에 뭐 할지, 또 SAT, AP, IB, 혹은 또 소수 ACT 요새 아직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토플이라든가 GPA, 아니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뭐 서머 캠프 뭐 할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14분밖에 안 계신데 14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또 제가 오늘 상담 3분 진행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런 일치적인 시험이라든가 특정 활동보다는 저한테 원하는 거 두 가지시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거랑 그 안에서 발전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이제 12월 10일이면 이제 연말이라는 저희는 이제 이런 분위기에 또 어느 정도 들어가죠. 또 연초가 되면은 또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 뭐 어떻게 좀 더 뭘 더 해야 될까? 뭐 학원을 더 다녀야 될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또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신데 저희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찾아주시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와 또 많은 실적들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과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거치에 해당하는 그런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속 안 들리신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들리시지? 이게 제 쪽에서 문제가 아니고 제 직원이 한 명이 지금 상주해가지고 봐주시고 계신데 지금 문제는 없는데 혹시 디바이스를 한번 바꿔보시거나 아이고 이러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채팅에 써드리고 바로 또 진행할게요. 네, 지금 프라이빗 채팅으로 한 분이 안 들린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저희만의 갖고 있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한번 오늘 지켜보세요. 아, 저렇게 하면은 훨씬 더 편견 없이 또 스무스하게 또 전문적으로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또 저런 식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웨비나를 보시는 대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세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분들. 어머님분들이나 아버님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써드린 거에 대한 불안이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이 불확실한 성과죠. 저희가 여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아이들이 6.4주 정도 들었어요. 작년에 6.6주 좀 떨어졌어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졌는데 데이터적으로도 확실히 좀 덜 듣고요. 수업 자체를. 여름 특강을 평균 6.4주로 들었고 270점 정도 높입니다. 근데 이 평균이 270인 거지 어떤 학생들 굉장히 낮은 점수에 시작하다 보니까 300점 이상으로 높이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100점 내외밖에 못 올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이 실제 성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방식이라는 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스스로 수행하는 공부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또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지만 오늘 웨비나에서 어머님들이 많은 거 얻어가실 거거든요. 제가 웬만하면은 기승전결을 갖추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의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아, 저런 식의 문제의식을 프린스턴 리뷰에서 학생에게 또 입시라는 이 판에서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프린스턴 리뷰에서 맡겨서 저런 식으로 시스테메릭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좋겠구나라는 걸 오늘 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약간의 리허설 같은 걸 항상 2번을 하고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1시간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과에 대한 불안. 그 다음 이게 로드맵이 맞을까? 왜냐면 여기 가니까 저 소리, 저기 가니까 이 소리. 근데 여기 가니까 저 소리, 저기 가니까 이 소리라는 건 결국은 학생의 데이터 없이 사람의 편견과 또 그날의 그 사람의 컨디션, 그리고 그 사람의 솔직히 죄송하지만 능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로드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로드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했을 때 가장 빠르면 SRT나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동해나 서해안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경부고속도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점이 같은데 로드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데서 분명히 불행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 관리의 공백. 이거 정말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요. 자, 168시간을 일주일에 씁니다. 24 곱하기 7 하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그죠? 168시간 동안 하루에 뭐 8시간 안 자시면 8시간 잔다고 치면 7, 8에 56. 학교에 5시간, 6시간 있나 치면 6시간 곱하기 5하면 30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빼도요. 거의 50시간에서 60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더 할지, 학원을 다닐지,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만 볼지, 넷플릭스만 볼지, 근데 이 기간에 뭐 하는지가 실질적인 학생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저희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분절에서 오는 공백에 대한 어머님들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학생들이. 근데 과외는 여기서, 학원은 저기서, 컨설팅은 저기서, 또 뭐는 여기서. 물론 전문성을 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업계에 그렇게 전문성으로서 이렇게 분업화됐다기보다는 그냥 원장이라든가 원장님 밑에 있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설립이 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분절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가장 이게 좀 비싼 실수겠죠. 여러 가지 비용이 여러분들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또 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전 너무 슬픈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공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의 진정한 성적이 상승되고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시험지 밖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지라는 거는 공부하는 그 시간,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펜 잡고 수업 듣는 그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학생의 루틴이 제대로 됐을까? 오늘 하는 어머님과 상담하는데 어머님께서 상담하러 오셔서 저와 등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나 여기 상담, 여기 그 원장 저랑 이제 상담하다가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다른 데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학생 루틴을 잡아주겠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루틴이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루틴을 잡아주면서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올라오거든요. 두 번째 제가 써드린 컨디션. 컨디셔닝이 되면요, 시간 분배는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껴라, 뭐 그냥 말만 하면 안 돼요. 루틴을 잡아주면서 에너지가 올라와서 시간에 대한 이 멘탈에 대한 이슈도 잡히고 시간에 대한 이슈도 잡혀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요 생활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학원에서 무슨 생활 관리냐 싶으시겠지만, 학생들이, 특히 유학생들이 방학 때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원타임으로 보내는 곳은 학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학교겠죠. 근데 학교에서 이런 생활 관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잡아줘야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1년이면 2만 몇천 개가 모이는 데이터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고요. 요거에 대한 나중에 저희가 결과물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얻어가세요. 자녀 진단 체크리스트를 얻어가세요. 꼭. 우리 학생 성적뿐만 아니라 루틴, 그다음 입시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주간 처방전 구조라고 써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편견. 자,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편견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 불과 한 6, 7년 전에만 상담할 때 되면은, 뭐 아이비 학교구나. 혼자 이렇게 분리해 보는 거죠. 아이비냐, AP냐, 아이비. 얘는 뭐 엔지니어링 가고 싶구나. 어머님, 그럼요. 수학이랑 과학 두 개를 아이비를 하이 레벨로 하시고요. 에세이는 글쎄요, 뭐가 오퍼되세요? 나쁜 설명 아니죠? 나쁜 상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저도 그게 그냥 루틴화 된 거예요, 그냥. 그게.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편견에 가득 찬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오고 그걸 또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오프라인 프린스턴 리뷰, 온라인 러닝보드, VIP 관리인 플리머스 클럽까지 수행 시스템을 오늘 다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잡아봤어요. 1번은 데이터 드리븐, 휴먼 엑스큐티드. 그러니까 휴먼 엑스큐티드도 중요하고 데이터 드리븐도 중요해요. 제일 최악은 휴먼 드리븐 데이터 엑스큐티드죠. 데이터가 말을 건다고 우리 학생들이 답을 들을까요?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 계획표 하나 준다고 그대로 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반대로 사람의 편견과 그날의 컨디션과 능력을 맞춰서 수행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계획표라든가 솔루션이 그게 이 학생에게 꼭 맞을까요? 전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드라이브 한 다음에 사람에 맞으면 엑스큐션이 이루어져요. 실행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 사람과 대학 관련된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꼭 보시고 중간중간에 실제 케이스가 오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블랙리스트 요거 많은 분들이 좀 상담하시거나 많이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름은 정확하게 거론하기 힘듭니다. 그건 꼭 이해해 주세요. 저도 상도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유들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고등학교는 별로구나라는 걸 보는지를 오늘 꼭 얻어가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라인업을 소개시켜드리면 오늘 웨비나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혹시 뭐 안 들리시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답을 못 드리니까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혹시 좀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꼭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옆에 보시면은 하워드라는 분이 저희 직원분이십니다. 이분이 써주신 그 프린스 리뷰 공식 풀친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여기로 문의 주시면은 혹시 너무 안 들리면 나중에 제가 요거 뭐 녹화본을 나중에 좀 보내드리더라도 꼭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누구 돕는 게 일이거든요.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5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휴먼 엑세큐리티가 무슨 말이냐? 자, 저는 강사 출신입니다. 제가 강사 출신인 거에 대한 사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업에서 가장 맨 앞에서 프론트 오피스에서
고객을 대하고, 여기서 고객이란 거는 우선 학생이죠. 물론 어머님들도 고객이시지만 학생을 대하고 거기서 분필 두들겨 가면 실제로 가르치고 울고 웃고 감동하고 감동 주고, 저는 사실 가끔은 강사 시절 그립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 얘기인데, 강사는요, 특히 사교육, 뭐 공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좀 과격한 언어긴 한데, 못생긴 사람들의 연예계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통통 튑니다. 좋은 선생님들 많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모시는 거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되고요. 일을 적게 시키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든가 아니면 둘 다 하면 돼요. 저희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게 시간당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시간당에서 당연히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이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수업 오퍼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좋은 강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갈지는 뻔하죠. 그 다음에 일을 좀 줄어드린다는 거는 꼭 해야 되는 뭐 급한 상담이라든가 자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일을 줄어들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쓸데없는 일들이 있어요. 강사인데 블로그를 쓰라 한다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자료도 자기가 가르칠 때 쓰는 개인 자료가 아니라 학원 자료를 다 만들어내라라고 한다라든가, 그렇게 나와서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그래도 혼자 막 끄적끄적 만드는 강사들이 있었겠지만, 요새 강사들 만든 자료 보면 다 GPT 돌린 게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사라는 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개인 역량에 의존하면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강사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못생긴 사람들 연예계다. 물론 뭐 우리 선생님들 못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약간 메타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좀 통통 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통통 튀는 거를 제가 그 밑에서 플랫폼으로 잡아서 그분이 통통 튀는 거에 판을 열어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차이를 만듭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갖추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타이틀에서 보여드렸던 페이지 기억 못 하시겠지만, 데이터가 입시의 차이를 만듭니다라고 하고 위에 제가 조그마한 글씨로 초개인화된 백오피스라는 말을 썼어요. 백오피스. 자, 여기 아버님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저도 나름 회사를 운영 중에 있죠. 그리고 나름 교육회사 중에 크겠지만 전체 회사로 보자면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대기업과 작은 회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백오피스의 유무예요. 제가 유일하게 회사 생활을 했던 게, 회사 이름 말씀 좀 그렇지만 금융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이 하나 기억나는 게, 삼성화재 계리 시스템 있어요. 보험 계리 시스템. 그거 발전시키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포함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6명이 투입됐거든요. 저는 제일 주니어 레벨이었고. 근데 제가 물었어요. 저는 계리업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보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서 과장님, 부장님한테 과장님, 부장님 이거 해보셨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안 해봤대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저희 회사는 그래도 나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백오피스가 존재했어요. 거기서 원하는 리소스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시스템적인 게 오퍼링이 됐던 거예요. 그때 처음 들어본 언어가 백오피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희 회사도 백오피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입시적으로 설명하자면 앞에 선생님이 펜을 들고 막 가르치고 분필로 가르치고 채점하고 이거는 프론트 오피스예요. 뒷단에서 그 수업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와 생활 데이터와 또 학생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개인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이게 백오피스예요. 이게 없이 입시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명확하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의 시작은 뭐 입시의 백오피스를 떠나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가 1년이면 저희가 22,000개가 모이더라고요. 22,000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학생이 저희한테 오지 않고요. 와도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수업 데이터가 22,000개, 수업이 22,000개가 이루어져요. 개인 수업부터 시작해서 저는 컨설팅도 어떤 수업의 어떤 작은 핵화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가 쌓이고, 근데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의 브랜딩을 잡은 거와 그냥 내 머릿속에서 혼자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브랜딩을 잡은 거랑 보다 보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와 주고받으면서 잡은 게 훨씬 더 백업이 가능해요. 난 얘를 그냥 어떻게 이런 아이로 만들고 싶어. 원서에 쓰겠어. 근데 그거에 대한 백업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원서를 쓸 때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이런 데이터 드리븐적인 어떤 부분을 했는데 훨씬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오늘 온 학생 같은 경우도 특정 스포츠를 통해서 NCAA라든가 이런 걸 노리고 싶은 학생이에요. 아주 좋은 학생이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 학생은 또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통 탑보딩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고등학교 데이터가 있어요. 스쿨 프로파일이랑 매트리큘레이션 프로파일을 저희는 부릅니다. 네. 그다음 얘가 가고 싶은 대학의 데이터를 저희는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모여가지고 백오피스 상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앞으로 혹은 지금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이 나오고 또 그 명확한 솔루션의 이해를 갖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이걸 수행하는 게 이게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 기관들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 학생의 방향성이 상실되게 되면 수만 가지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냥 이 학생에 대해서 뭐냐 쭉쭉 쓴 다음에 뭐 혼자 고민해 보든 원장님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이상 그냥 GPT가 던져가지고 그냥 받아내든 엉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없어요. 어머님들 막 이런 고민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애가 이 학교에서 어떤 특정 고등학교에서 B인가 고등학교를 칩시다. 여기서 3.9예요. SAT 열심히 해서 1520이 나왔어요. AP 뭐 몇 개 했어요. 대회 몇 개 나왔어요. 그럼 그게 어디 대학에 갈 기준인지를 어머님 이 정도면 그냥 NYU 정도 갈 수 있고요. 예, 좀 열심히 하면 에모리까지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 상담 전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이건 나쁜 상담이에요. 뭐가 기준인데요, 도대체? 커먼 데이터셋에 그거 한 거예요? 아니면 making caring common이라고 하는 퀄리테이티브적인 그런 밸류에 맞춰 본 거예요? 그날 그 맞춰봤을 때 학생이 무슨 데이터가 맞춰 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뭐 시스템은 예찬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어머님들 그래도 나름 저희 찾아주시는 어머님들 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이시고 다 지식층이시고 또 아이들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인데 왜 그런 제대로 된 기준 없는 곳에 아이를 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책임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뭘 관리하는데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한 시스템이고 성공이라는 거. 저희는 어쨌든 입시를 성공의 잣대로 삼을 수밖에 없죠. 강사 퀄리티 곱하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관리 곱하기 실행력 곱하기 이제 또 뭐 좀 퀄리테이티브적인 정성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지속성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그러니까 하나라도 0이면 결과는 0인 거예요. 강사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다 칩시다. 정말 무슨 강사의 신이 지구에 내려와서 가르치는 어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뒷단에서 백오피스에서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관리 안 해주고 실행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 없이 지속하지 않는다면 입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희는 이걸 믿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좋은 수업이나 어떤 좋은 관리 또 남는 수업이나 남는 관리가 다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후가 진짜예요. 수업 후가요. 자, 우리 학생들 수업 들으러 가장 길게 수업 들으러 온 게 여름 특강, 겨울 특강, SAT 수업이에요. 9시부터 6시까지 저희는 월화수목금을 돌리니까. 근데 하루 종일 하는 이유가 저희라고 뭐 작게 수업하고 뭐 돈 똑같이 받는 데도 많던데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 놓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다 사라져요. 뭐 하는지.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서 자기 뭐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모든 아이들이 뭐 사라진다, 이상한 짓 한다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데서 관리를 받고 있느냐. 하다못해 프리 루틴, 오답 노트 이거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이런 부분을 또 그 오답 노트 한 거, 프리 루틴 잡은 거, 수업 데이터, 또 학생의 학습 데이터까지 모아서 그 다음 단계를 제안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 찾으셔야 돼요. 저는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 그 다음에 정확한 기준, 그 다음에 오답 노트라든가 우리 학생들의 정확한 피드백을, 오답 노트가 결국은 피드백이거든요. 피드백 부분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체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루폴에 들어가야 돼요. 체화가 된 게 다시 또 그게 자료에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냥 리니어로 딱 가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루폴이 돼서 돌아야 돼요. 그다음 또 이 학생에게 맞는 개인화된 자료와 백오피스가 만들어지고 이 학생에 맞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 학생에 맞는 피드백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이 체화할 수 있는 게 또다시 루폴로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와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다 문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실행이 무너집니다. 왜? 데이터가 쌓이는 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보이지 않거든요. 목표의 문서와 그다음 지표가 정의돼야 되고 책임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육의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제 오피스예요. 저는 여기서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4층에 있거든요. 저희 2층, 3층이 학원이고요. 1층이 컨설팅 센터예요. 근데 1층으로 어머님들은 들어오세요. 학생들은. 그 2층에 와서 수업을 들어요. 또 1층에서 상담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상담과 수업 데이터와 상담을 쌓였던 생활 데이터가 저에게 와서 4층에서 제가 좀 더 로드맵적인 좀 더 큰 단위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게 저희 프린스턴 리뷰예요. 제가 이렇게 짜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문서적으로 남고 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데이터는 그때그때 날아가 버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12월 10일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원에서 절대 쓰지 않는 워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워딩. 뭐냐면 열심히 알아요. 저희 선생님들이건 저희 관리 직원이든 하다못해 저희 개발자들도 가끔 학생들 만나니까 열심히 하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허무해져요. 열심히 할 거면 이런 웨비나를 왜 보세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얘가. 열심히 할 거면 사실 더 허무해지는 거 대학은 좋은데 왜 갑니까? 대학 안 나와도 열심히 살아서 정말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명확하고 정확하고 시스템적으로 가장 효율화되게 살아야죠. 그게 저의 역할이에요. 하다못해 SAT만 해도 저희 아시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12월은 솔직히 저희 아직까지 100% 체크가 안 됐는데, 저희 평균적으로 40% 정도 SAT 문제 적중했습니다. 이게 운일까요? 이거 뭐 저희가 뭐 유출한 거에 40% 적중합니까? 100% 적중해야죠. 그 유출하면 저희가 저희가 주당 할인전에 150만 원인데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없죠. 훨씬 더 높게 부르겠죠.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명확하게 시스템화 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뭐가 문제가 나올지 저희 프로블럼 뱅크 안에서 문제은행 안에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이게 시스템 힘이고 그 유출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저희 원장님이 보통 이거 맡고 계신데 사람의 역할이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나온 요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거를 그냥 던져준다고 아이들이 합니까? 그거를 풀게 하고 관리하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틀리면 오답시키고 오답한 걸 다시 한번 풀이해서 이 학생이 나아진 부분이 데이터화돼서 다시 한번 루폴이 계속해서 돌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550인 거예요. 이게 여기 저희랑 여름특강 들은 분 계시죠? 여름특강에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린 데일리 리포트 기억하세요? 화수목마다 보내드렸던 월요일은 위클리 리포트 보내드리고 금요일은 저희가 리포트 발송은 없었고요. 화수목마다 보내드린 게 대부분 생활 데이터적인 거였어요. 오늘 누구누구가 훨씬 더 에너지가 좋더라. 오늘 피곤해 보이더라. 뭐 이렇게 짧게 쓰지도 않았죠. 굉장히 길게 써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 학생이 저희한테 생활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데 모아서 분석해서 이 학생만의 문서를 만들어서 저희는 항상 회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점수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 어머님들의 학부모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냐? 주간 계획이 문서로 발행되는지 확인하세요. 학생의 주간 리뷰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주간이라는 거는 우선 어떤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 학생이 듣는 어떤 수업을 듣거나 우리 학생의 도움을 받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문서로 이 모든 데이터가 제대로 쌓이고 있는지, 리뷰가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점수나 과제나 루틴이 명확한 지표로 보이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 확인한 걸 가지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제 자랑이 조금 들어가니까 좀 낯간지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시스템을 직접 만든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밑에 답이 다 있긴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우리 학생 중에 펜싱으로 아이비를 노리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 펜싱연맹 부회장이 됐습니다. 왜? 스포츠 리크루팅 안에서는 그 스포츠계 네트워크라든가 스포츠계 네트워크로서 제가 대한 펜싱의 부회장으로서 스탠포드에 거기 이제 그 알렉스 마시알라스라고 하는 거기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기 뭐 미국 국가대표로서 금메달 따신 분인데 저희가 봄방학 때 모시고 올 계획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강철원 대우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펜싱회 부회장으로서 모셔오는 게 훨씬 더 시스테메틱하게 앞으로도 더 쌓일 수 있죠. 그쵸? 저는 하버드의 글쓰기와 포스트 코로나와 AI 시대에 절실했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버드 글쓰기 캠프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글쓰기와 또 AI 형태 풍토를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니까 야, 이거 놔두다가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가족의 하버드 글쓰기 캠프예요. 이게 사인하러 가서 그 걔네들 앞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이게 23년 10월 달일 겁니다. 그리고 방구석에서는 컨설팅이 싫었어요. 방구석에서 지금은 방구석에서 이렇게 웨비나 하고 있지만 웨비나를 하는 자료들 나중에 보여드릴 거 좀 있는데 낙학에서 갖고 오는 자료들 낙학을 통해서 전 초청받아서 가거든요.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대학들을 만나서 가져오는 자료들이 토대가 됐고 또 그들을 만나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NIU와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국제학교 블랙리스트 좀 봤거든요. 한국만 보고 중국이랑 합쳐서 보긴 봤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이유도 제가 이런 이 낙학이라고 하는 아니 내가 미국 대학 보내는 사람인데 미국 내 안에 가장 큰 시스템인 낙학에 내가 안 들어가 있고 이거 초청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낙학이 뭐냐?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dmissions and Counseling이라고 전매 입학 사정관 협회라고 한국말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입학 관련 단체입니다. 한국에도 멤버신 분들은 꽤 계세요. 근데 컨퍼런스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자, 요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UC 리버사이드라는 학교가 있어요. UC 리버사이드. 혹시 아세요? UC 중에서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세요? UC 리버사이드를 내년 상반기부터 3월부터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아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수업 가능한 그래서 12크레딧까지 줄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 주어져요. 저가 아니라 저희 법인인데 어쨌든 제가 대표로 있으니까 저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반 듣고 오프라인으로 반 듣는 수업인 거예요. 이 교수님 여기서 먹고 재워주고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12크레딧이면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면 이게 학비가 얼마예요? 3만 불 정도를 아끼시면서 UC 정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오퍼링이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좀 자랑하자면. UC 버클리 익스텐션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건 온라인이잖아요. 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블렌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건 정말 천지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시스테메릭하게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 가장 또 요새 한 변변찮은 게 교육시키기 싫어서 압구정 한국판 단독 사업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 갖춰놨어요. 갖춰놓은 다음에 그럼 여기서 어떤 데이터,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 학생의 데이터는 이렇게 6가지가 쌓일 겁니다. 6가지가. 수업 데이터, 수업 들으니까. 학습 데이터, 뭐, 어떤 학교 다니고 있고, 몇 학년이고, GPA 몇이고, 뭐, SAT 몇이고, 그 다음 생활 데이터. 하다못해 수면 패턴 어떻게 되고, SNS 얼마나 쓰고, 컨설팅 데이터, 이거 뭐 컨설팅 해야 쌓이긴 하는데, 어쨌든 컨설팅 데이터가 있고, 상담 데이터가 있고, 또 어머님에 대한 학부모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님에 대한 학부모 데이터는 저희가 어머님이 허락하시거나 아버님이 허락하시면 저희가 좀 받아내거든요. 그럼 요걸 가지고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학생이 저희한테 이렇게 챗을 보냈어요. 쌤, 저 오늘 캠 수업 못할 것 같아요. 어제 학교 퀴즈 완전 망해서 멘탈이 나갔어요. 캠 수업을 못하면 안 되는데 어제 학교 퀴즈를 망한 게 이 캠인데 그럼 또 수업 못하면 더 떨어질 텐데 그래서 제나라는 컨설턴트 분은 지금 네 문제표 로그 분석 중인데 멘탈 나갈 필요 전혀 없다. 틀린 네 문제 봐봐. 개념은 다 맞아. 계산에 틀렸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저희가 분석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학생의 퀴즈를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학생의 폰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토대로 팩트 체크하고 물론 사람이 이거 일일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아주 좋은 능력에 아주 좋은 컨디션에 편견이 없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디서 그렇게 1년 365일 구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들 많습니다. 특히 컨설턴트 분들 어디 가면 진짜 어디서 부원장 하실 분들, 부원장 이상 하실 분들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전 이분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이분들조차도 컨디션이 달라지고
이분들조차도 세상 모든 전공을 다 다루실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제나 컨설턴트 이분의 전공은 문과 전공이세요. 법적 전공하신 분이라 사실 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백오피스 상에서 저희가 이 캠 문제를 분석하고 이 학생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나 선생님 그걸 가지고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키예요. 이게 그럼 뭔 소리야? 뭐 컨설팅 하는 소리.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종합 분석 리포트라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네. 다 학생은 Y라 적어놨는데 이 학생은 GPA도 괜찮죠? SAT도 1520이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바이오 캠 쪽으로 하이 매치 잡아놨죠? 그 다음에 proxy executor라는 말을 그냥 저희가 쓰는 단어인데 기획력,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얘는 실행력이 안 돼요. 좀 약간 그렇지만 실행력이 진짜 좀 떨어져.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많은데 얘가 끝까지 밀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합분석 리포트를 저희가 이건 매주 하기는 좀 힘들고 또 2, 3주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얘 아카데믹 바이럴 사인이 떴나 안 떴나를 보고 메이저 피즈를 항상 저희가 분석하고요. 그다음 어드미션 프로버빌리티 얘가 가고 싶은 학교들 바이오 캠 쪽으로 강하다 보니까 뭐 존스 홉킨스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노리고 있거든요. UCLA 비롯해서. 그럼 그런 타겟 학교들의 합격 확률을 데이터 매출로 항상 저희가 백 오피스 상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갈 글에 대해서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요. 생활 데이터도 분석합니다. 이 학생의 어떤 생활에서 행동 패턴이 읽히는지 그게 또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인 입시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도대체 어떻게 막아줘야 되는지 리스크를 매니지해야 돼요. 자, 패턴 레코그니션 제가 요 글로 써놓은 그 저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일요일 번개 형상 감지라 써놨지. 이게 아까 한국말로 제가 그냥 바꾸다 보니까 말이 좀 웃긴데 썬데이 라이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벼락치기예요. 얘가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인데 벼락치기가 잘 돼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할 때마다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벼락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도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벼락치기를 조금 더 늘려질 수 있는 벼락은 아니고 벼락 정도 될 수 있게 조금 더 늘려서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학생의 생활 패턴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학생의 수업 데이터, 학습 데이터, 생활 데이터를 분석만 해서 대학을 다 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포커게임과 똑같이 우리는 내가 아무리 패가 좋고 잘나봤자 앞에 있는 내 상대 패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잖아요. 상대까지는 아닌데 학생 데이터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학 솔루션과 고교 솔루션입니다. 이거를 저는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라 다니고요. 올해 역시도 25년 콜럼버스에는 컨퍼런스 갖고 왔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저한테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인 국제학교 블랙리스트 이슈를 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올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매년 제가 이제 9월이면 한 3주 정도 미국 출장을 갑니다. 컨퍼런스도 가고, 또 대학들도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도 좀 다니고요. 근데, 그럼 항상, 내가 요거만큼 해결하고 와야겠다라는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잠깐 트럼프가 대학들한테 정말 사람 못 살게 구는 거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오고, 그다음 AI 활용법 알아가야겠다. AI 활용법만 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웨비나 한번 해드렸었는데, AI 활용법 관련해서 얘기할 거 많죠. 근데 트럼프 관련해서는 대학들이 좀 쉬쉬하더라고요. 말 잘못했다가는 또, 그 돈을 쥐고 흔들어 버리시니까 그분이. 근데 제가 요번에 생각지도 못하게 약간 얻어 걸렸다 하기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좀 많이 배워온 게 요거예요. 블랙리스트 이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과치로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자면은, 우린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학교를 진짜 블랙 시켜버리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사실은 그 학교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애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머니들 모두 원하는 거는 그 학교가 잘 되든 뭘 되든 우리 애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입학 사기의 시스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자, 대형 대학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 가장 많이 나눴던 학교 NYU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인데, NYU는요 1년에 12만 개의 원서가 옵니다. 얘들이 원서로만 버는 뭐 매출이니까 여기저기 되게 저기 떼주면 뭐 많이 떼지겠지만
버는 매출만 100억이 넘습니다. 원서 B로만 버는 게요. 그러니까 12만 개 지원서가 오는데 입학 사정관들은 100명도 안 돼. 100명이 그 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어쩔 수 없이 일일이 못 보고 원서 그냥 예전만 해도 그냥 고지고대로 봤어요. 근데 사기 패턴이 고도화된 거를 여러 뭐 이렇게 이제 제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방식으로 찾아낸 거였어요. 근데 이게 개인이 일탈을 넘어서 비즈니스형 입시 사기까지 갔는데 그 비즈니스형 입시 사기에 가장 지금 동조해주고 있는 이런 학교들이 뭐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국제학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기를 치냐? 가장 많은 거는 성적표입니다. 위조 성적표요. 잠시만요. 타임라인을 조작합니다. 얘가 도저히 그때 받을 수 없는 점수인데 그때부터 학교를 다녔다고 하고 성적을 세탁시킵니다. 종이하고 전산이 불일치합니다. 문서 정교하게 하니까 이건 사문서 위조죠, 한마디로 하자면. 근데 시스템 대조시 사문서 위조는 사실 적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한국에서 꽤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예를 들어 이런 상담 하시는 곳 있으세요 혹시? 아 여기서 뭐 온라인 스쿨 하면은 저 미국에서 되게 높은 학교 졸업장이 그냥 나와요. 뭐 이런 것들. 대학들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대학들을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뭐 당하고만 있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고 이 세 가지가 적발됐을 시에는 당연히 입학은 취소되고요. 그다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얼마 전에 예일대에서 그 예일대발 뉴스 있었잖아요. 그 1학년인가 2학년 학생인데 이거 적발돼가지고 잘렸다. NY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4학년 2학기 때 정말 한 학기만 더 되면 졸업인데 얘를 잘랐어요. 바로 잘라버렸어요. 네. 근데 이럴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발각이 되냐면요.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위조나 이런 사문서 위조류도 사실은 뭐 시스템적으로 잡아내긴 하는데 대부분 제보예요. 저도 제가 대학 나왔을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SAT 시험 대리 시험 보고 왔다고. 저 뭐 20몇 년 전이니까 그런 거 그때 많았나 보죠 뭐. 근데 중요한 건 걔만 졸업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막 이제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또 뭐 술 같은 거 먹고 취해가지고 아 나 사실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럼 듣고 있는 한 명이 우와 나는 죽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학교했는데 얘는 뭐 돈 발라가지고 뭐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제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제보가 이루어지던 뭐든 캐롤 킴이라는 분이 이제 그 VP 그러니까 저 글로벌 리크루트먼트 부회장 미국 뭐 부회장이 뭐 이렇게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번 NYU 제가 이제 얘기 나눴던 건 9월인데 그때 NYU에 어쨌든 그 글로벌 리크루트먼트 한국어는 뭐죠? 리크루트먼트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인데 지금 USC로 옮겼어요. 근데 이분이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게 한국 내 국제학교 블랙리스트는 존재한다. 그래서 좀 봅시다. 이거 한국 분이시거든요. 김씨잖아요. 그죠? 뭐 예전에 만난 분이고 해가지고 살짝 오프 더 레코드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도 꽤 있고요. 중국 학교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뭐 중국 고등학교 전문가는 아니라 그래서 한국 내 국제학교 블랙리스트는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만 공개할 마음 없어요. 물론 뭐 이제 뭐 특정 상황에 있어서 공개라기보다는 이제 막으려고는 하겠지만 리스크 신호 관리로서 이 이슈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제학교들이 이들도 자기네들이 블랙리스트 돼야지 하고 뭐 사기 쳐야지 해서 사기 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네, 좀 저도 뭐 여기서 들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보다는 사실 뭐 약간 삐뚤어진 애정에서 시작해. 얘도 대학 잘 보내야 되는데 그다음 어머님이 막 우리 잘 봐주세요. 그러고 뭐 솔직히 뭐 돈도 좀 내시고 이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받고 뭐 이런 건데. 이런 학교들이 결국은 그렇게 했을 시에 대부분은 찾아보면 연력도 짧고 그다음 학교도 작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건물 없이 그냥 운영된 학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력 짧고 뭐 어디 뭐 상가 건물 운영된다 블랙이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학교들, 그러니까 이상한 학교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을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네들 성적표만으로 원서를 내시면 안 돼요. 물론 알아서 이런 얘기 안 듣고도 밖에서 AP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학교만의 성적표라든가 리거라든가 이런 그런 점수로 표현된 것들만 그냥 그것만 믿고 그거만 있으면 되겠지. 우리가 올해인데 뭐 그냥 어떤 특정 비인가 국제학교 A라는 학교의 올 A 성적표와 필립스 엑시터의 올 A 성적표는
당연히 말하지만 무게감이 다릅니다. 당연히 이해하죠. 우리나라도 뭐 서울과학고에서 1등급과 뭐 어디 뭐 모르지만 어디 별로 안 좋은 고등학교 1등급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뭐 한국 입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용하면 돼요. 제가 이거 이슈 좀 시키고 또 웨비나도 하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저한테 DM 보낸 분 정말 많습니다. 이 관련 DM만 30몇 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와서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한 번도 고등학교 이름 내보낸 적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에서. 앞으로도 그럴 마음 없고요. 근데 그걸 활용하는 법은 알려 드렸어요. 어머님 학생이 그 학교인지 저 학교인지 뭐 이거는 저는 제가 함부로 그래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혹시 연락도 짧고 또 비행 가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다면 이런 솔루션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상담 도와드린 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리스크를 관리해야겠구나라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대학 잘 가고 대학을 잘 가는 과정 내에서 아이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학 입시냐? 아니죠. 대학 입시가 중요한 거 많죠. 뭐 건강, 행복, 가족, 사랑 많죠. 하지만 이 웨비나를 보시는 이 앞으로 한 40분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대학 입시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학과 고등학교의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대학과 고교 정밀 분석을 한번 저희는 데이터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아이백을 위시로 하여 대학 최상위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이 주저하는 얘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포인트들을 사전에 다 파악하는데 그것도 그냥 나 많이 해봤어. 프린스턴 리뷰잖아 나. 우리 진짜 많은 애들 대학 보내봤잖아. 나 다 알아. 난 그런 사람. 이게 아니에요. 예, 저 잘해요.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있고 고교 솔루션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를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 대학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략 60% 정도는 어머니들도 갖출 수 있어요. 퀀티테이티브와 퀄리테이티브로 나눠볼게요. 퀀티테이티브는 말 그대로 정량 데이터죠. 정량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에 분석 데이터까지 갖추시기 힘드시겠지만 raw 데이터는 저희가 구하나 어머님이 구하나 똑같아요. 왜? 오픈이 돼 있거든요. 커먼 데이터 셋으로. 자, 미국은 커먼 코어라는 어떤 교육 정책과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educational fairness 관련된 프로그램 때문에 데이터들이 많이 오픈되고요. 또 올해는 이번 입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더 많은 입학생 데이터가 오픈이 될 거예요. 커먼 데이터셋만 구하셔 찾으셔도 퀀티테이티브적인 부분은 갖출 수 있다. 자, 퀄리테이티브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말하는 성적만 가지고 대학 좋은데 못 가고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브랜딩을 갖춰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브랜딩을 위한 브랜딩이면 안 되겠죠? Just for the sake of the branding,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 대학들이 좋아하는 대학들이 뭘 찾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Making Caring Common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대학들을 가르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는 Grit, Purpose, Compassion, Curiosity, Growth Mindset, Perspective Taking이라는 6가지의 이 밸류를 가지고 학생을 뽑으라고 하고 있고 대학들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탑50 대학의 모든 대학의 모토와 미션 스테이트먼트, 서프리멘터리 에세이, 그다음 그들의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다못해 워딩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사하고 저희끼리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몇 개만 보여드리지만 MIT는 Curiosity, Princeton은 Purpose, Yale은 Perspective Taking 이런 것들을 최우선 가치로 두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작은 리스트와 저희 데이터 있다 말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학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통념적으로 날려놓은 하버드는 리더십이래. 맞아요. 근데 리더십 뭐 어쩌라고요? 리더? 그럼 무슨 대학 학생 회장만 하버드 갑니까? 제가 하버드 캠프 하면서 보지만 그런 애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장 높게 두는지 우선 MIT만 설명드리지만 MIT가 Curiosity를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Curiosity가 뭐예요? 호기심. 우리가 뭔가 궁금한 뭐예요?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뭐예요? 그걸 확인해 봅니다. 확인하면 뭐예요? 어디다 씁니다. 쓰면 뭐예요? 어디다 내놓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김치찌개 레시피만 발견해도 발전시킨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어디에 공유할 텐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AI의 뭐 semantic research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사람이 그거에 대한 정보 호기심이 있다면 찾아보고 검증하고 써보고 피드백을 받는 이 구조를 한번 해보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MIT가 논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학교만 백날, 첫날 조사하면 다 끝나냐?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학생은 SJA, 세인트 존스빌 아카데미 제주라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을 저희가 입수해서 일일이 다 분석해보고 이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봤더니 그 중에 단점이 뭐냐? 이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 GPA가 3.7인 거예요. 이상인 거예요. 근데 얘는 3.7밖에 안 됐거든요, 얘도. SAT도 없었어요. SAT 안 한대요. 근데 에몰이라고 하면 탑 20 중에서도 29위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에모리 대학은 20이나 21위 정도 대학이 아주 높은 대학인데 3.7의 SAT 없이 대학에 들어갔을 땐 이유가 있겠죠. 물론 학생에게도 많이 집중했어요. 학생이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브랜딩 잡아야 되는지. 하지만 이 학교를 분석한, 이 학교랑 이 고등학교예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를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학교 출신 학생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카운슬러 리포트가 아니어도 추천서나 아니면 나의 에세이 속에서도 들어가 줘야지만 얘가 이걸 뚫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사했던 게 아주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데이터 역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간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학생의 수업 데이터, 학습 데이터, 생활 데이터, 컨설팅 데이터, 상담 데이터, 학부모 데이터. 중요해요. 6가지. 근데 거기에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는 사실 약간 상수에 가까워요. 대학이 원하는 게 물론 시대가 변할 때는 살짝은 바뀌지만 대학이 원하는 거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상수. 학생은 아직까지 변수값이겠죠? 아직 원서로 넣는 순간 이건 상수죠. 근데 학생이 지금 현재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8학년, 7학년, 6학년, 5학년이라면 변수값인데 그걸 잡아줘야 되고 변수를 상수로 옮기는 과정을. 그 다음에 고등학교야말로 이거는 상수입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오히려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스쿨 프로파일이나 매트리큘레이션 프로파일이라는 데이터가 대학에 넘어가서 우리 아이를 평가할 때 쓰일 텐데 그걸 미리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갖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분석해서 쓰인다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좋은 성과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행 얘기해 볼게요. 여태까지 솔루션, 그다음에 수행했던 뭐 약간의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내드렸는데 솔루션에 백날 많은 뭐합니까? 수행이 안 되면 발장, 이건 그냥 되게 비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하고 뭐 하고 뭐 운동 처방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저만 해도 어깨가 좀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약 처방 받았는데 제가 지금 3일치 약 처방 받았는데 지금 갔다 한 지 5일 됐는데도 약이 좀 남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깨 아직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얘기 같아요. 또 우리 애들은 아직은 불안정한 10대들이니까. 40대인 저조차도 선생님의 약 먹으라는 거 안 먹고 지금 약 남겨놓고 앉아있는데 우리 애들이 가만 놔둔다고 정말 비싼 솔루션 찾아가지고 준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행에 대한. 그러니까 수강료뿐만 아니라 시간 비용, 기회 비용, 심리 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강료가 여기 수강료라는 건 학교일 수도 있고요. 학원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강료도 중요한데 이런 시간 비용 어디 가서 뭐 했다가 또 여기 가서 이거 했다가 저기 가서 요거 했다가 여기가 또 귀 이렇게 듣고 저희가 잘하는 걸로 뭐 좋아요. 전문적이라며. 근데 저 진짜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 섹터별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데 제 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린셜비의 장점은 인티그레이트 패스가 됩니다. 좀 가장 효율적으로 각각의 파트들을 저희 안에서 오프라인 학원과 온라인과의 플랫폼과 또 그거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말 극강의 VIP 백오피스인 플리머스 클럽이라는 컨설팅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인 비용을 아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사실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심리적인 비용입니다. 불안하실 거고 어떤 회피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가끔은 성과락에서 더 불안이 가중되고 더 회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불신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도 종종 그 네게티브 피드백이, 그러니까 저희 컴플레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컴플레인이 나옵니다. 컴플레인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저번 주에 들어왔던 컴플레인 중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학생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요런, 그래서 SAT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과외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중에 제일 좋은 선생님 배치를 했고 과외를 진행했어요. 근데 과외를 진행했는데 그 첫 수업에 선생님이 좀 많이 늦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100% 환불은 당연한 얘기고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 이메일만 3번 보내고 마지막 이메일에는 저희가 정말 그 선생님이 왜 늦었고 이것도 좀 뭐 쪽팔린 이유겠죠. 어쨌든 다 써드렸던 어머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어머님 너무 좋은 쌤이다. 이거 잠깐 실수한 건데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만족하고 계시고 하루 수업 못한 만큼 지금 빠져서 이거 크레딧 환불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겨울이라든가 3월 대비 특강으로 돌려 쓰시겠다고 크레딧 환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오피스 상에서 이 학생의 SAT를 어떤 선생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정이 이루어진다. 프론트 상에서 어떤 특정 선생님과 이루어졌을 때 프론트에 살짝 무너졌죠. 선생님 무려 30분이나 지각을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그 뒷단에 저희가 어머니께 전혀 누가 없도록 인강 제공, 그 다음에 또 뭐 저희 자료 제공, 저희 자료 정말 좋거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했고 어머님은 만족하셨고 학생도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 아직 안 나왔죠. 결과는 나중에 3월에 나올 거니까 아직 뭐 12월 이제 10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저희 시스템이 잘 작용됐구나.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의 디스트러스, 불신을 좀 막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과 처방과 수행과 프루프 혹은 피드백이 한 번에 쫙 이루어지는 곳에서 학생을 넣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아니 무슨 뭐 SAT 수업 하는 데 아니야 저기? AP 하는 데 아니야? 뭐 컨설팅도 뭐 하는 데 아니야?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예, 저희는 뒷단에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이는 그냥 와서 책 펼쳐서 수업 들으면 됩니다. 좋은 선생님과 함께 수업 들으면서 실력을 높이면 됩니다. 그럼 실력을 높이는 그 과정과 수업 데이터와 이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하고 처방하고 아이는 그냥 수업 들으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프린스턴 리뷰나 제 법인의 제 시스템적인 강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메리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수행하는 엔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린스턴 리뷰가 있고요. 러닝보드가 있고요. 또 VIP 전략 및 컨설팅을 맡고 있는 플리머스 클럽이 있고요.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하버드 캠프가 있습니다. 하버드 캠프 안에서 이거를 글쓰기에만 집중한 어떤 특정 하나의 캠프죠. 이게 이제 저희가 각각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엔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으시기만 하는 건지 질문을 안 올려주시는데요. 중간중간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봐드릴 거고, 저희 수업 소개라든가 아니면은 좀 요약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는 계속 이어서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화음 행동만 남깁니다. 오늘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았다고 느낀다면 이제 어머님들은 저희에게 실행을 맡겨주십시오. 우리는 최대 4주, 이게 겨울방학이니까 4주라 쓴 거예요. 4주 안에 관리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과 정의를 먼저 해서 합의를 합니다. 라는 좀 고급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학생이 주간 리포트를 받고 있고 전담 운영팀이 배치가 되는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엔진, 프린스턴 리뷰, 러닝보드, 플리머스 클럽, 또 캠프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학생이 가장 비용적으로나,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 시간 비용, 기회 비용, 심리적인 비용까지 아껴드릴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를 고민할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맞을 거냐? 성적이나 입시나 생활이 좀 흔들리는 학생들, 시즌 타이밍 준수가 중요한 학생들, 지금 겨울방학 때 뭐 할지 아직도 안 나와 있다. 아니면 그냥 사람의 편견이라든가 그냥 막 정했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관리의 공백이 반복되는 가정, 이거는 뭐 어머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근데 단발성 상담 정보만 원하시거나
아니 그냥 좋은 선생님 자꾸 매칭해달라는데 뭘 저렇게 지네 백오피스 자랑을 하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뭐 그냥 선생님 매칭은 오히려 저희는 더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도움 받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런 관리적인 부분은 맞지 않으실 거고 그냥 과정 내 관리가 또 완벽하게 되시는 분들이 저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자랑하는 이런 백오피스 데이터 드리븐 돼 있는 시스템이 뭐 꼭 필요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준비한 2025년, 26년 윈터 프로그램 라인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가장 강하게 추천드리는 건요. SAT 인텐시브 코र्스고요. 그 다음 지금 퀘스천 앤 앤서 섹션에 6학년, 7학년 학생들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듣나요? 라고 하신 어머님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하버드 캠프입니다. 자, 저희가 그럼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겨울방학은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셋 중에 하나만 하세요. 첫 번째, SAT입니다. 고등학교 기준이에요. 중학생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고등학생, 하이스쿨 학생이라면 SAT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취약 과목을 메꾸시거나 아니면은 썸머 캠프를 위시로 한 엑스트라 커리큘럼 하세요. 6학년, 7학년, 8학년 학생들도 하나만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냥 거의 들어가면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이제 SAT라든가 이런 게 너무 노골적인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능력을 향상시켜줄 이 미국식 학교나 영국식 학교에서 학업 능력의 향상이란 결국은 글쓰기거든요. 정말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글쓰기 수업 저희가 자랑하는 하버드 캠프 이걸 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수학이 너무 약하다. 그럼 수학 도움을 받으세요. 그 취약 과목. 세 번째, 엑스트라 커리큘러 우리 학생이 지금 이미 뾰족한 게 하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애가 뭐 발레 진짜 기가 막힌다. 펜싱 쪽으로 뭔가 하고 싶다. 그럼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길어봤자 3주 정도 방학이실 텐데 국제학교나 유학생 기준으로 2개, 3개 하시다가는 이도저도 안 됩니다. 11학년 애고 정말 쌤 말씀 다 맞는데 지금 SAT도 해야 되고 AP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좀 시간 분배를 좀 잡으세요. 그냥 무작정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냥 뭐 어머니 그냥 뭐 이거 그냥 어머니 하버드 가려면 AP는 6개고요. 뭐 7개고요. 16개고요. 뭐 SAT는 오면 다 1550이에요. 그게 어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까? 물론 하버드 입학생들 그 평균 SAT 1550은 안 됩니다. 우선. 자, 그러면 SAT 겨울 특강 시작과 마무리 적어놨는데, 사실 다음 주랑, 다음 주 15일, 12월 15일, 12월 22일, 12월 29일에 매주 개강합니다. 다음 주에 뭐 월화수목금 그냥 하면 되고, 22일에는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월화수 금토 수업합니다. 12월 29일 주간에도 1월 1일이 목요일인데 그때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화수 금토 수업합니다. 저희는 SAT는 주 5일 수업을 엔간하면 지킵니다. 9 to 6입니다. 어렵습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30분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훈련형 시험입니다. 이거는 뭐 시간을 좀 아끼고자 하면 그 아낀 만큼은 나중에는 언젠가 꼭 그 시간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는 하이스쿨 아이고 확실히 취약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그냥 온고잉으로 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꼭 SAT를 겨울에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여름에 끝내요. 아니면 그래야 계속 이어서 주말반 하고 나가지고 3월에 끝내요. 100개 복합 테스트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거고요. 러닝보드 플랫폼에서 매일매일 기출풀이가 이루어지고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업계 최고의 강사진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압구정 단독 사옥에서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4층 건물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만 쓰는 단독 사옥입니다. 자, 그리고 VIP 특권이라 해놨죠? 자, 저희가 작년 겨울 특강이랑 3월까지 겨울 특강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 3.1주로 늘었고 169점이 늘었어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도 행복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이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는 거는 매일매일 수업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와 생활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거를 저희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수업이 끝나는 그때부터 4주 동안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무료로.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 거예요. 겨울특강 듣는 학생들. 그리고 그 리포트의 첫 리포트가 첫 주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저희 정말 가장 그래도 저희 인력 중에 가장 전문가 집단인 저희 플리머스 클럽 컨설턴트들이 직접 학생과 1대1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 솔루션 나온 거 가지고 좀 더 구체화 시켜드릴 거예요. 마치 저희 플리머스 클럽의 컨설팅 아이들이 받는 서비스를 적어도 그래도 1회 정도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 컨설턴트들이 일 안 하더라도 수업 데이터, 학습 때 생활 데이터를 가지고 매주 저희가 발송해 드릴까? 한번 보세요. 아, 우리 애가 이랬구나. 와, 이런 면이 있었어. 아니면 이건 어떻게 잡아냈지? 와, 이거를 놀라실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수업 자랑 좀만 하자면, 수업만으로 얘가 1530이 만들어지는 그 여름 특강이긴 한데, 얘 얼마 안 들었어요. 한 4주 들었나? 근데 이게 왜 이루어졌냐면, 오른쪽에 보세요. 6월 17일, 6월 24일, 7월 16일에 매일매일, 이건 화요일 거만 제가 화요일, 수요일 거만 갖고 왔는데, 매일매일의 학생의 그 생활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항상 수집을 했고, 이게 이 학생의 점수를 이렇게 단기간에 1530까지 올릴 수 있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프린스턴 리뷰에서 오는 아이들은 정말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방에서 얘를 지켜보고 있고요. 사방 팔방에서 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SAT를 듣든 과외를 하든 하버드 나중에 설명드릴 하버드 캠프를 하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버드 캠프 말씀드려 볼게요. 하버드와 직접 계약한 아시아 유일한 캠프입니다. 내년은 호주에도 제가 호주에 아는 파트너분이 계세요. 거기다가 좀 호주에다 하고 싶다가 좀 거기도 아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베트남에서도 한번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요거는 12월 22일부터 여기 다음 슬라이드구나. 12월 22일부터 아이고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12월 22일부터 월, 화, 수, 금, 토 12월 29일 주인 월, 화, 수, 금, 토 2주 동안 이루어져요. 한 주만 들으셔도 돼요. 한 주만 들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거 꼭 경험해 보세요. 제가 SAT 수업, ACT, AP, IB, 뭐 컨설팅, 뭐 5만 가지 수업을 여기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정말 지금의 이번에 5번째 캠프인데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안 나온 프로그램이 하버드 캠프예요. 그만큼 프로그램의 질이 굉장히 높고요. 극소수로 운영합니다. 극소수로요. 하버드에 내는 로열티, 프로그램 값, 얘들 멘토들 선생님들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고 재리고 그다음에 이 연말에 이놈의 비행기 값 다 때리 부어도 저는 하버드 캠프로는 솔직히 진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돈이 남지가 않아요. 왜냐면 극소수로 가요. 한 반에 뭐 4명 이렇게 가요. 하버드 선생님까지 모셔놓고. 네. 그리고 2주밖에 안 돌리는데. 그래서 요거는 정말 좀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꼭 경험해 보시죠.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이 어머님, 6학년, 7학년 학생 중에서 취약 과목이 오케이, 있겠지만, 그게 오케이라면은 글쓰기를 맘 편하게, 당장 해야 될 거 좀 덜 생각하면서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6, 7, 8학년이에요. 9학년만 돼도 하버드 캠프 하는 애들 있어요. 있는데 여름엔 있어요. 근데 9학년만 돼도 그렇게까지 맘 편하게 이걸 하지 못해요. SAT부터 한번 게이징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이게, 이거부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글쓰기나 토론이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대학의 움직임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 아세요? 시카고 대학, 워슈, 클레어 맥켄나 이런 대학들이 시작한 게 올해부터 시작한 게 다이얼로그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거나 디베이트 한 거를요, 스쿨하우스닷컴 같은 데 가시면 그거를 거기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말하기 맞짱 뜨는 사이트예요. 쉽게 말하면 디베이트. 근데 그 디베이트 자료들이 모여서 다이얼로그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대학에 내면은 이걸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왜 했겠어요? AI 시대니까 애들 글쓰기나 이런 것만으로는 100% 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argumentative writing을 말로 하면 디베이트거든요. 반대로 디베이트로 할 것을 내가 직접 쓰면 argumentative writing이거든요. 디베이트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냥 뭐냐 말로 그냥 BS 하면 되지 뭐 그냥 어쩌면 하면 되지. 아니에요. 다 씁니다. 다 쓴 걸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만큼은 시대 정신에 어떻게 보면 옛날 것 같으면서도
가장 잘 맞는 저는 과제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캠프를 굳이 우리 선생님들 라이팅 못 가르치겠습니까? 잘 가르치세요. 근데 하버드까지 갖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 글쓰기를 제일 잘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하버드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믿고 있고, 제가 갖고 와서 단 한 번의 후회도 한 적 없습니다. 진짜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고, 모두가 다 이거 언제 또 해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텝대로 이루어지는 PGA 프로그램. 그러니까 PGA 프로그램은 뭐냐면 하버드 캠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있어요. 그럼 그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7주 동안 토요일마다 수업이 있고요. 한 주 쉬고요. 또 7주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 이것도 글쓰기에 집중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랑하는 대표 강사분들이 가르치십니다. 하버드 캠프와 같이 결을 맞추어 커리큘럼을 짜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버드 캠프가 겨울방학에만 있어서 혹시 너무 슬프시거나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학기 중에 매주 토요일 오전에 투자해 주시면 학생의 글쓰기가 확 좋아질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2일부터 2주 동안 있고요. 압구정 프린스 리뷰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크리스마스나 1월 2일 휴관인 대신에 토요일날 대체됩니다. 핵심 커리큘럼은 아카데믹 앤 아규멘티브 라이팅을 심화시키고 하버드 디베이트 전문가도 될 거라서 초청해서 실전 디베이트도 조금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디스커션 이건 그냥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대비할 수도 있으니까 꼭 특히 아직은 미들스쿨 학생이라면 꼭 문의 주십시오. 네, 감사하다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거 혼자 이렇게 오늘 직원들 다 퇴근하고 제 오피스에 남아서 웨비나 하다 보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질문 자꾸 안 알려주세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외로워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빈방에서 혼자 지금 거의 1시간 10분 가까이 혼자만 말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소통이 제가 좀 못하는지 여기 좀 안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지금 자꾸 질문 올려달라 하는 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때 질문 있으면 써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어쨌든 수료 혜택 및 연계 프로그램은 하버드 크림스 공식 직인인의 수료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PGA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기 중에도 관리와 학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번 저 여름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고요. 여기 우리 하버드 선생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니까 참 저희 지금 이사했거든요. 저희 사업 나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에 있던 학원 그 사진인데 갑자기 좀 그립네요. 여기 인테리어도 제가 일일이 다 참여해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다 기억나거든요. 백출 앞에 찍었구나. 자, 어쨌든 피용 안내 드려야겠죠. 우선 맨 오른쪽부터 볼게요. 스페셜 오퍼 10% 할인. 사실, 이제 다음 주면 SAT 개강이고, 다다음 주면 하버드 캠프 개강인데, 할인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은 할인을 해드려야 되니까 10% 할인을 꼭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버드 캠프는 2주에 원래는 300만 원입니다. 10% 할인이면 270만 원입니다. 근데 연락 주세요. 특히 여기 리사분 연락 주시면 제가 더 할인해라고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SAT 겨울 특강 같은 거는 주당 150만 원입니다. 10% 할인하면 주당 135만 원이고요. 그 다음 2주 이상 들을 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강을 무료로 6주 동안 제공해 드립니다. 그거 좀 즐겨주시고, 그 다음 맨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가장 문의도 많고 가장 이제 이게 제일 소위 요즘 애들 말로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1,500만 원에 1,200만 원의 수업 크레딧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리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물론 어떤 수업이 없는 주간에서 리포트 드릴 게 없어요. 과외든 SAT 특강이든 뭐라도 해야 제가 리포트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또 새롭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전에 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분석돼 나가니까 똑같은 걸 들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주 수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가 주간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게 제일 저는, 그러니까 컨설팅은 좀 부담스럽고 그냥 수업만 듣기에는 우리의 솔루션을 어디서 찾아와? 한번 일일이 찾아가지고 막 상담 다 받아봤더니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고 그런 분들에겐 이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솔루션을 1년 내내 받아보는 거잖아요.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간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여튼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컨설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는 플리머스 클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당연 주간 리포트와 전담 팀이 구성이 되며 500만 원의 수업 크레딧이 들어가고요. 모든 엑스트라 커리큘러 수행과 관리합니다. 500만 원 수업 크레딧을 드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 빼면은 2,500만 원이죠. 1년에 12달이니까 약 매달 한 200만 원 정도의 저희 전체 팀을 고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SAT 겨울특강과 하버드 캠프만 들으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업 끝나는 그 시기부터 4주 동안 이 주간 리포트 이런 거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학교 이거 정보 같은 거 받을 거니까. 근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1년 내내 저희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좋은 시스템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니네가 갖고 있는 나 모든 걸 다 갖고 갈래. 너네 그냥 다 투입돼, 우리 애한테. 좋습니다. 그럼 플리머스 클럽 프라이빗 컨설팅 프로그램 맞으실 겁니다. 그러시게 되면 정중앙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이제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저희의 뭐 철학까지는 좀 아니고 저희의 이제 방식, 그다음 저희가 믿고 있는 바, 그게 철학인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다음 저희가 갖고 있는 학생 데이터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저희가 갖고 있는 방대한 대학 데이터와 그 분석 데이터들 자랑이죠. 그다음 고등학교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거. 그다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지. 수행했을 때는 프린스턴 리뷰, 러닝보드, 플리머스 클럽, 또 하버드 캠프를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겨울에 맞춰서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 라인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버드 캠프나 SAT 겨울특강을 활용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고요. 절대 입시를 위해서 쓰일 겁니다. 1년 내내 2026년 너희에게 우리의 솔루션을 맡기면서 동시에 웬만한 수업은 다 쓰고 싶다. 그럼 멤버십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 필요 없고 지금 웨비나 보는 너를 비롯해서 다 그냥 우리한테 들러붙어. 다 해줘. 플리머스 클럽 프라이빗 컨설팅이 맞으실 것 같아요. 자, 1시간 16분 했네요. 제가 시간에 집착한 이유가 이 강사 출신들은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직업병이거든요. 제가 원했던 게 1시간 20분 안에 끝나는 거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 간결하게 최대한 다루고 끝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이제 한 분 이제 그 리사라는 분, 요분 혹시 나중에 괜찮으시면 저희 이 풀친 링크 있잖아요. 카카오톡 링크 여기다가 저 하버드 캠프 문의 주셨던 사람인데 얘기하면 추가 할인 해준다 해가지고 해주세요. 꼭 남겨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니까. 그럼 저희가 최대한 아까 270만 원 좀 더 할인을 하라고 제가 얘기해 놓겠습니다. SAT 같은 경우도 당장 다음 주 개강이지만 웨비나가 진행되는 관계로 10% 할인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일단 뭐니 해도 사실 할인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가장 좀 가성비가 높은 상품이 2026 멤버십입니다. 그리고 정말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오후 8시 17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7시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17분 동안,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재미없는 내용이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되게 사실 진심으로 되게 감사해요. 이 일 항상 하지만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저는 사실 제 일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프린스턴 리뷰 아시아 총괄 원장이자 또 이걸 운영하는 ST 플리머스라는 법인의 대표이자 또 한국 펜싱 연맹 부회장이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직함들을 가지고 있는 강철호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오롯이 우리 학생들 입시를 위한 일이라는 거를 꼭 좀 이렇게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시라는 아젠다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또 어떤 또 자랑할 게 있으시던 꼭 알려주십시오.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스턴 리뷰 강철호였습니다. 여기까지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가 마쳤어도 여기 상담 링크를 통해서 궁금하신 거라든가 또 좀 필요하신 내용들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돕겠고요. 그럼 웨비나 봤다는 거 혹시 등록하실 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 할인을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네, 진짜 이상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들으신 분도 있고 외국에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특히 이제 미주 쪽이면 되게 아침 일찍이실 텐데 이 시간에 이
졸리는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